네,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를 맡게 된 구주입의 중등 강사 박세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2학년 마지막 시험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이번에 시험을 쭉 진행하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마무리한 학생도 있을 거고, 조금은 미흡하게 한 마무리한 학생도 있을 거고, 아직 안 끝난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일찍 끝난 학교도 있는데 지금 푹 쉬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겨울방학 때 전까지는 푹 쉬면서 이제 시험을 정리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기출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항 분석을 제가 해봤을 때 총 25문항으로 저번 중간고사 때랑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 단원별로 이제 진행했을 때 범위는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이 같이 들어가면서 경우의 수 확률 전까지인 피타고라스 정리까지가 시험 범위였고요. 특히 도형의 닮음과 닮음의 가장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25문항 중에서 14문항 정도 차지했고요. 한강중 같은 경우에는 출제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꼭 많이 출제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그렇게 출제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봤을 때 솔직히 많이 쉬웠습니다. 네. 기본에서 중 정도까지도 안 가는 중하? 특히 진짜 어렵나? 어렵지 않나? 난 되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학생들은 어땠을까? 나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어렵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개 정도까지도 상위권으로 보겠지만 그 이상 틀렸다고 하면 다 중위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90점에서 100점이 꽤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학년 평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출문항 분석을 해봤을 때 느낀 점이라고 하면은 특히 포커싱을 어떻게 잡았냐, 내신코 위주로 보통 많이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석을 해봤을 때 내신코가 대부분에 다 있었어요. 그 내신코만 반복적으로 풀었어도 되게 위화감이 들 만한 문제는 거의 없었고요. 다만 이번에는 거의 천재류 교과서, 즉 한강 중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죠. 그대로 숫자 바꿔서 갖고 오거나 그대로 갖고 온 문제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대부분이 다 천재류 교과서에서 갖고 온 거를 확인했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숫자만 바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크게 더 교과서 위주로 많이 풀었던 학생들도 점수가 그렇게 낮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더 쉽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봤을 때 타 교과서 출처는요. 동아과학에서 갖고 왔는데 딱 한 개가 딱 중복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 한번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문항으로 봤을 때는 4문항 정도 있고요. 중요도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없는 교기지만 시그니처 교재만큼에서는 딱 있는, 똑같이 있는 그 문항 때문에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다음으로 가서 한번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교과서 출처 문항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12번 문항이었죠. 정삼각형의 넓이 색칠한 부분만 찾는 거. 그 밑에 있는 거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비랑 닮음이 찾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천재류 교과서에는 게시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번에 그 동아과학 교과서에 있는 걸 아마 있기 때문에 확인했고요. 미래행 교과서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아과학이나 미래행 교과서에서 가져왔다는 건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문제의 특이점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는 무조건 100%고요. 다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1단계나 4단계 또는 2단계에서 5단계 같은 경우에는 닮음비를 찾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아니면 넓이를 찾는 거. 즉 하나에 있는 닮음비만 찾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4단계에 있는 비어져 있는 부분을 제외한 색칠한 부분의 넓이만 구하는 문제다 보니까 넓이의 비를 구한 다음에 그 개수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크해 주는 것까지 생각하면 저는 문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금은 생각할 만한 문제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니고요. 한번 그냥 간단히 풀이를 본다고 하면은 닮음비는 16대 1, 넓이의 비는 256대 1, 16의 제곱이니까. 정삼각형의 넓이는 그래서 1이다, 하나는. 그래서 81개 있으니까 넓이는 81이다. 그래서 가볍게 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추후에 많이 볼 거예요, 고등학교 때. 특히 이제 무한등비구수,
또 이제 미적분 들어가게 되면은 많이 볼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핵심 문항을 보면요. 풀이를 볼 건 아니고요. 문항이 어떤 건지만 한번 가볍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하고 20번하고 24번. 특히 24번 같은 경우에는 책에 그대로 설명이 아마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똑같고요. 다만 이제 빈칸만 이제 비워놓고 옳은 거를 찾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특히 학생들이 교과서의 문제는 풀겠지만 설명을 제대로 안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려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문제도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 학교가 2학년은, 1학년은 아니지만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술형을 출제하는 학교가 좀 드물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경우에서 이 서술형에 준하는 문제, 이 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냥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문제다 보니까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아도 상당히 중요도는 올라가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문항을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5번 문항을 보고 싶거든요. 그림이 좀 특이합니다. 안 봤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안 봤더라도 이 정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까 생각하고 있고, 봤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특히 시그니처 특강을 들었거나 시그니처 교재를 한 번쯤 봤던 학생들이랑 무조건 봤을 거고, 아니면은 봤을 때 딱 이 시그니처 교재에 1번 문항 이거에 똑같이 그냥 수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합니다. 피타고라스 여러 번 쓰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문제가 되게 재밌네 정도로 그냥 풀었을 것 같고, 틀리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렇겠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렵지 않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시험지를 총 봤을 때, 총평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출제 겨냥을 한번 봤을 때 타 출판사에 있는 거는 그대로 갖고 오는 건 대부분인 것 같아요. 1학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저번 시험보다는 그냥 출제분에 좀 내려갔구나 정도 알고 있고, 다른 교재는 갖고 왔구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중요하다 느껴진다는 확실하게 출제 비중이 확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도형의 닮음 및 활용은 무조건 많이 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대로 유지했고, 네, 학습 전략이라 생각한다고 하면은 도형은 무조건 반복적으로 합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이번에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쉬운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풀고, 다 무슨 그 감정인지는 다 이해가 되고 어떤 느낌인지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도 해봤기 때문에. 다만 도형은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시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해서 눈에 익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이 쉽게 느껴졌다고 하면요, 네, 물론 시험 난이도도 있겠지만 본인이 공부를 엄청 많이 했었기 때문에 되게 쉽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도형은 반복적으로 합숙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마지막 단원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저는 경우에서 확률은 이번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수행평가로 대체를 했다고 생각해도 시험 범위를 출제를 안 해서 시험을 보는 거나 안 보는 거나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는 이거 한 번쯤 공부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확률과 통계랑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는 이제 가볍게 넘어가든 한번 보고 가든, 3학년 때 혹시 모르잖아요.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겨울방학 때는 이 부분은 꼭 풀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이번에 시험 끝났으니까 네, 노는 것도 좋지만은 경우의 수학률도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타임라인은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민코어, 시그니처. 근데 이번에 퍼펙트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학교 2학년만 진행했고 중학교 3학년 또는, 근데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이 이제 시험을 진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이제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돼가지고 네, 이제 좀 바뀐 점. 네, 근데 크게 바뀐 점 없다. 중학교 1학년이 조금 추가됐다. 좀 생각하면 되고요. 마지막 자료도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다 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 마무리 할 건데, 이제 구주입에서 겨울방학은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죠. 네. 학생들도 힘들고 엄청나게 지치는
그런 시간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특히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중학교 2학년이 3학년 올라가는 그 시점 또는 이제 예비 중3이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비 중3은 특히 예비 고1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겨울방학 때는요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서 3월 달에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고요. 그때까지만 좀 쉬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20일이 좀 남았으니까요. 물론 이제 이때 끝나는 학교도 있긴 한데 지금 일찍 끝났으니까 조금은 쉬어두고요. 겨울방학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빡시게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1년 동안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푹 쉬고 겨울방학 때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